축산경영과에서 양돈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정모 사무관이라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 딱 전날 양돈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게 아마 4월 15일이 선거였으니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초보입니다. 아직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초보인데 신기술 양돈연구에서 한돈산업 정책 방향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담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한돈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수급을 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강의 자료를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축산업 전체 안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한돈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재현 순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축산업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고 국가 경제와 농업인 소득에 기여를 했는데 실제로 한 10년간 14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이제 46%나 증가를 했고 동 기간 내에 농업 생산액은 17%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돼지는 7조 원 정도, 한우와 닭, 우유, 오리, 계란 순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큰 산업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가의 소득으로만 보았을 때 이건 축종별로 구분은 되지 않지만 08년도에 약 한 4,600만 원 정도 수준의 소득인 게 19년도에 7,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장 고소득 직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생산액도 연도별로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이 아래 보시면은 11년도 이후에 계속 좀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정체하는 추세에 있고 재배업 생산액의 경우에는 12년, 13년도에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좀 감소하다가 18년에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감소하게 된 배경은 아마 축산물에 대한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생산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또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양돈산업 같은 경우는 08년도 이후에 꾸준히 조금 이렇게 생산액 2위 수준을 유지하다가 16년도, 17년도에는 생산액 1위까지 갔다가 18년도에는 가격 하락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쌀 다음에 있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꾸준히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그 주요 10대 품목 안에 한돈을 비롯한 소, 닭, 우유, 오리 이런 축산물이 가장 좀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돼지에 대한 사육 규모, 호수, 호당 마리수 이걸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사육 마리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이제 1,000만 마리가 넘지 않았을 때 이 1,000만 마리가 넘으면은 이제 엄청난 가격 하락이 올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1,100만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간에는 이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 뒷받침되면서 가격이 좀 좋았다가 이제 이 19년도 요 기점을 시점으로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작년도에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달에 통계청 기준으로 지금 1,121만 마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농가 수로는 한 6,200명가 정도로 하고 있고요. 호당 한 1,800마리 정도 평균적으로 키운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이제 육류 소비량이랑 이제 돼지고기 소비량에 대한 통계를 이제 보게 되면 0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육류에 대한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쇠고기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늘고 있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정말 급진적으로 18년도까지 약 1인당 27kg까지 늘었다가 작년도에 약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게 올해 이제 20년도를 지나서 이게 감소할지 또 이게 유지될지 혹은 더 늘어났을지는 좀 더 추세를 좀 지켜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즉슨 이제 19년도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4.5kg로 15년에 18.2% 이제 증가를 한 거고, 돼지고기는 이제 18년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일단 19년도에는 약 조금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급률도 이제 조금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표로 좀 넣어 두었는데요. 이제 과거 05년도나 2010년도에는 이제 육류에 대한 자급률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가 지금 현재 19년도에 와서는 한 65.5%까지 좀 줄어든 현상인데, 주로 아마 이제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제 FTA로 인해서 이제 수입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자급률 하락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약 한 8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의 자급률이 작년도 기준으로는 약 한 69.7%, 한 70% 정도 내외로까지 지금 일단 낮아진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18년도에 그 수입량이 가장 많았을 때 자급률이 이제 66.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에 조금 수입이 줄고 국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이제 70%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고, 금년도에 지금 수입량 줄어드는 추세를 봤을 때는 아마 20년도에 자급률은 소폭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FTA 같은 관세 인하 영향도 있겠지만 한 17년 그 내외로부터 배달 음식이나 HMR 등 이런 그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가 됐는데, 그때 이게 국산 돼지고기 수가 차지를 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수입률이 그 시장 안에 확대된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구이용 시장까지 이베리코나 이런데 뭐 마케팅이 강화된,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막 그런 그 수입육 돼지고기들이 이제 많이 구이용 시장까지 차지하면서 자급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가별로도 한번 좀 쪼개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그 일단 냉장이나 냉동 비중은 일단은 냉장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이제 냉동육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그 수입육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게 이제 미국산 목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이제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스페인산 같은 경우는 뭐 17년도만 해도 이제 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19년도에 뭐 이베리코 열풍 등 뭐 이런 측면인지 모르겠으나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그 비중이 일단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EU인데 EU에서도 일단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순으로 가고 있고, 여기 이제 멕시코, 요게 이제 냉장육으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년도와 20년의 수입량을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 일단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약처에서 나온 검역검사 기준 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입량은 14만 7천 톤으로 전년 21만 2천 톤 대비 약 한 30%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중순에 그 뭐 외신이나 우리나라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미국 내 뭐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이제 타이슨 푸드나 스미스필드가 그 문을 닫으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준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 이런 유가 공정에 대한 이 폐쇄 영향보다는, 이런 공급 차질로 인한 영향보다는 실제 수입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외식 감소에 따른 수입력에 대한 소비 감소와, 또 이게 이제 18년도 그때 이제 중국의 ASF가 확산되면서 그 당시 이제 수입업자들이 이게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수입력에 대해서 많이 땡겨놓은 물량들이 지금 현재 소비가 되지 않아서 재고로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입을 할 의향이 많이 줄어 있는, 수입업체의 수입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게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업에서 양돈산업 현황을 이제 보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축산에 대한 악취 민원은 뭐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수 증가라든지 지방에 이렇게 혁신 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도시의 인력들이 많이 농촌에 유입되면서 이런 악취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 또 과거와 달리 이 냄새에 대한 그 민감도라고나 할까요?
이 국민들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 두 번째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 양돈 수급,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어찌 보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요거겠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사계절을 갖고 있고 기후적으로 뭐 편차가 심하고 외국과 달리 뭐 또 시설 여건이 조금 열악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외적인 요건도 일부 뭐 영향이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일단 월별로 이렇게 불균형한 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널뛰기 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한 수급 상황을 항상 갖고 있고, 최근에 가장 작년 9월달에 이제 이슈화됐던 ASF가 이제 계속 야생 멧돼지들이 이제 지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 방역 관련된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수급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표를 일단은 먼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래프로 먼저 보시면은 이 평년에 이렇게 쭉 가을과 겨울철에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철에 한 4,000원 선을 보이던 돼지고기 가격이 6월 달에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서 올랐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 현상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딱 19년도를 보시면은 18년도를 먼저 보시죠. 18년도에 이렇게 일반적인 평년의 흐름대로 가다가 요 11월, 12월부터 이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19년도에 이 1, 2월 달에 회복하지 못하고 약간 개약하고 나서 4월 달에 가격이 약간 반등했다가 여름철에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돼지고기 가격이 그대로 4,000원 초반선으로 유지가 되고, 9월 달에 ASF가 터지면서 그때 잠깐 이게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육가공업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분이 이제 왜곡된 시장이죠. 그게 반영이 돼서 약간 올랐다가 이제 ASF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던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김장철에 의해서 잠깐 그런 수요가 반영돼서 올랐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가장 안 좋았던 설 명절 수요에도 불구하고 2,300원 선까지 일자별로는 낮아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할 때 이건 여전히 공급 과잉 상황에서 가격이 좋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뭐 우연인지 2월 이제 한 4주차 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수도권과 전국 지역에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외식이나 이런 야외 활동들이 이제 줄어들고 대부분 이제 식사를 집에서 하다 보니까 국산 돼지고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늘어가지고 지금 3월과 4월, 5월 이렇게 가격이 상향하는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전년 여름철 6월이나 8월 폭염에 따른 그런 수태율 저하, 당해온도 고온 스트레스에 인한 그런 식욕저하에 따른 사료 섭취량 감소로 항상 여름철의 공급 물량은 이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여름철 출하를 위해서 전년에 말 그대로 모돈에 이제 수태를 시켜서 나올 때 새끼들이 출하가 되는 시점인데, 이때 이 전년도에 수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나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당해연도에 이 사료를 잘 먹고 커야 되는 돼지들이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섭취량이 줄어가지고 이때 출하 물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나오지 않았던 게 가을철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또 이때는 급격하게 또 낮아지는 문제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는 1월 달에 설날, 3월 달에 개학, 4월 달에 봄철 나들이, 5월, 6월 달에 캠핑, 7, 8월에 휴가철, 11월 달에 김장철, 이런 계절별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과 올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뭔가 고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공식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깨져나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가장 부족한 여름철에는
또 반대로 수요는 증가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는 추석 이후에는 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또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불균형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돼지고기 도축량 동향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수급 관련된 토론회를 했고 이제 그간에 작년에도 그렇고 돼지에 대한 이 사육 마리수가 많다라고 이제 그 한돈협회라든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크레이 관측 정보를 통해서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만 보시면은 거의 역대 유례 없는 도축 마리수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월과 4월 달에 아무도 이렇게 거의 160만 마리 가까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가격이 좋았던 것이지 만약에 이 현상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요 공급 상황이 유지됐다고 하면 아마 이때 이제 가격 하락은 불가피했을 것이고요. 아마 올해도 이게 지금 5, 6월 달에 살짝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년도에 사육 마리수가 계속 그 과잉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 도축도 지금 약 한 3.2% 평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매년 이렇게 그 여름철에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가을철에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여왔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이 곡선이 이렇게 갈지 다르게 갈지는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린 그림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지수화를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사육은 이렇게 꾸준히 월별로 보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여름철에 이렇게 좀 증가하는 측면은 뭐 아마 그 스테일 떨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한 모던입식규모 뭐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도축을 보면 이렇게다가 여름철에 뚝 떨어지고 10월과 11월에 이렇게 폭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수급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생산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간에는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뭔가 이 가격이 좋을 때 내가 돼지를 많이 내서 수익 구조를 얻어내는 구조였고 또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통용이 됐었는데 이 생산성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17년 기준으로 PSI가 20.9도고 MSI는 17.5도입니다. 뭐 덴마크는 33도가 넘고 네덜란드는 30도가 된다. 이 사실은 뭐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저는 선배들한테 들었거든요. 이 사실을 다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중요한 건 저는 이 PSI와 MSI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뭐 선진국들도 어찌 보면 뭐 PSI와 MSI의 격차가 다 존재는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덴마크는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고 네덜란드는 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요 번식성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PSI와 실제 경영 실적으로 나타나는 MSI의 차이가 약 한 3.4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이제 말 그대로 이후에 폐사가 모돈이 100만 마리라고 가정했을 때 340만 도에 대한 돼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가는 약 이게 150만에서 200만 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노후화된 시설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외적으로 기온 편차가 심한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인 방역 그런 미흡한 그 관리 수준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제 한돈팜스 성적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회사는 두 구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분만에서 이유 구간에 한번 이제 나타나고 자돈에서 이제 비육 구간에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거를 다 합쳐보면 이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다만 이제 19년 9월 이후에 이제 폐사율을 좀 계산해 보니까 뭐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다 보면 25% 정도 나타나거든요. 뭐 월별로 여가야 차이가 있겠지만 작년에 11월과 12월에 이게
갑자기 똑 떨어지는 현상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밑에가 좀 잘리는데 한돈협회에 있는 이제 한돈팜스 사육농가의 월별 생산 성적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2020년 1월 PSY는 21.5도고 MSY는 18.8도이며 2월 달에는 PSY가 21.0도고 MSY는 18.7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19년 9월 이후 PSY를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1월을 제외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19년도 9월 이후에 PSY는 사실 전년 동기와 이렇게 약간 소폭 좀 늘어났고 MSY는 차이가 없고 평균 MSY는 차이가 없으나 2020년에 있는 MSY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1.4도가 좀 늘었고요. 양돈 농가의 최종 수익을 결정하는 지표인 이후 육선율도 ASF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9월 이후에 뭔가 꾸준히 상승하고 2020년 2월 달에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88.7%를 일단 기록을 했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겨울철에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좀 현장에 좀 물어보니까 생산비 투입이 이루어진 그 자돈의 폐사가 줄었던 의미인데 이게 방역 수준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ASF를 겪고 나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자는 측면의 캠페인도 많이 하고 독려도 많이 하고 실제 농장의 참여들도 올라갔고 어찌 보면 그런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우연찮게 지난 겨울에 유례없이 또 따뜻했기 때문에 또 환기가 원활해가지고 좀 이런 돼지를 키우는데 좀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한돈산업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좀 크게 한 3가지 꼭지로 꼽아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급 안정하고 두 번째는 사육 환경 개선이고 세 번째는 실제 경쟁력 제고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관측 개선인데요. 저희가 20년 2월 전까지 크레이에서 발간한 관측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다음 달 거를 예측을 합니다. 다음 달 거 그 당시 걸 보면. 근데 이미 다음 달 게 나올 시점이면 이미 이 전체 양돈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정해진 물량이 다음 달 나오는 거고 그 정해진 물량이 사실은 가격이 4,800원이 된다, 4,600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관측을 중장기 중심으로 일단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중장기 중심으로 개편을 했고 그 이유인즉슨 이제 가축의 사육 주기를 고려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한 거고요. 생산자가 모돈을 입식하거나 자돈을 입식을 할 때 출하 시점의 공급량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입식 결정과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관측 정보를 개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확도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3개월 단위로 나오던 통계청에 대한 그 통계청 정보에서 최근에 관측을 활용할 땐 이력 정보로 매달 신고돼서 들어오는 이력 정보를 활용 통계를 대체하고 또 이 이력 정보에 대한 그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오류 검증 시스템을 갖춰서 공급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관측 월보 발간 시점과 연계해가지고 수급 조절 협의에 지금 한돈협회 내 사무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정례화하고 생산자체 자율적으로 관측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측 정보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에 대한 사육 환경 개선인데요. 앞서 현황에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일단 대책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축 사육업자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대한 시설 구조 유형별 축산 차량 통제 요령을 마련하고 주요 방역 수칙 등 가축 사육업자가 준수해야 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실제로 농가 방역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에 산재된 점검 사항을 통합하거나 체계화하는 점검 관리 측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리고 축사의 사양 관리, 방역 소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 사육 관리업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지금 연구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악취 및 분뇨 관리인데요. 첫 번째 악취인데 실시간 측정 장비 설치를 확대를 해가지고 악취 발생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 시설 악취 관리 지역 중심으로 일단 실시간 암모니아 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축사 환경에 맞게 개정해가지고 악취 측정을 객관화하고 농가의 관리를 좀 유도할 계획입니다. 분뇨액 같은 경우에는 위탁 처리 시설을 활용한 가축 분뇨 처리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농가 정화 처리 시설 지원 및 공공 처리 시설을 환경부와 협조해서 확대를 할 계획이고, 이 경축 순환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조직체 유형별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공동자원화 시설 유형이라든지 액비유통 조직, 퇴비유통센터, 공동 퇴비장, 마을형 퇴비장 이런 식으로 그 유형별로 마련해서 경축 순환 모델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농가 지원 강화인데요. 강화된 사육 환경 개선 관련 준수에 필요한 농가 지원도 병행해서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역이나 앞으로 축산 자금이 쓰일 땐 방역이나 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사 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쪽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환경 관련된 컨설팅이나 점검을 위한 환경 관련 인력이나 조직 확대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방역 악취 개선 사업, ICT 악취 측정기 보급을 확대하고, 또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축사라든지 ICT 시범단지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 축사 조성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14년도부터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22년까지 5,7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장비 소개 중심의 컨설팅 사업도 장비 도입 이후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확대를 하고, ICT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지금 3월달에 했는데, 아직 이게 지금 현재 좀 초기 단계라서 현장에서 지금 조금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점차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ICT 장비 기업 한 35개에서 50개사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약 한 98% 정도 점유하고 있는 장비 기업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 장비 기업마다 통신 방식이 다 다르고, 장비 기업마다 그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뭔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 별도로 다르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한 그릇 안에 이런 연결에 필요한 양식으로 변환해서 제공하도록 협의를 했고요. 네, 기존에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 농장 안에서 ICT 장비를 본다고 하면 환경정보나 급이량 등의 정보를 개별 소프트웨어로 확인하는 체계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플랫폼에 접속돼서 통합된 화면 안에서 관련 정보와 분석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저희가 바라볼 때 ICT 장비 안에서만 나오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농장의 경쟁력을 갖출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농장의 종합적인 생산성을 보려고 하면 경영 정보라든지 종합된 정보가 담긴 상황에서 농장의 수의사라든지 컨설턴트나 사료회사 직원들이 가가지고 해당하는 농장에 맞는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플랫폼 안에 모든 정보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담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 수집 정보는 이제 환경, 온습도 센서나 암모니아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면 되고, 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분만사의 포유 모던 자동 급이기들이 대부분 보급이 많이 돼 있는데, 최근에 이런 포유 모던에 대한 사료 섭취량이라든지, 또 그런 요거는 이제 소에 해당하지만 요새는 바이오 센서나 이런 윈의 pH나 온도를 잴 수 있는 개체별 건강관리 생체 정보라든지, 또 이제 농장주가 어찌 보면 자산이나 생산성, 생산비, 질병 이력, 등급 판정 정보 등의 그런 경영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종합적인 이제 컨설팅이 되도록 저희가 방향을 짜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지금 수동 데이터에 대한 입력 부담도 있고,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미진해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서 경영 성적을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빅데이터 활용 우수농가로 육성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에서 이런 ICT나 데이터에 대한 생태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필요하면 컨설팅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농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농가가 모든 걸 진단하고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육성할 그런 스마트 축산 컨설턴트도 22년까지 250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마트 축산단지를 좀 조성할 계획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거는 개소당 한 15헥타르 규모로 해서 지자체 이제 납치 민원이나 혹은 이 입지 제한 여건 등에 따라서 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축산 농가들을 어느 한 군데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단지로 이주시켜가지고 이런 ICT 장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22년까지 8개소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 그 제언인데요.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신기술 양돈 연구회에 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그냥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기술 양돈 연구회가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연구회니까 이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십사하고 크게 타이틀을 3개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중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사육기술 개발이나 보급에 좀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FTA를 겪고 나면서 그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도 하고 현재는 융자로 바뀌었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기자재 지원이나 하드웨어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하드웨어 지원을 통해서 물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겠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이제 하드웨어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내 농장의 사양기술 수준 향상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중 널뛰기 하는 가격 변동성을 낮춰야만이 외식이나 가공업체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공업체 수요 확보하는 것도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이 얘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폐사율을 저감할 수 있는 사육기술 개발이나 보급,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어찌 보면 진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모돈 사육 규모가 100만 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돈이 100만 두라고 가정했을 때 MSY를 현재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3이라는 수치만 올려도 1년에 300만 두를 더 시장에 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이 규모로서 승부하는 이 시장에서 규모는 줄이고, 그러니까 내 농장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지라도 시장에 내는 물량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 수급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설 투자가 병행돼야겠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거나 또 적정 환기나 분뇨 처리, 또 최근에 저희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구석 우충 등 축사 내부의 환경 개선,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환경 개선의 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신문이나 이런 데서 저도 많이 이제 기사로서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잘은 모르겠지만 국내 번식 성적이 많이 높아졌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종동계량에 힘을 쓴 측면도 있고 농장에서 많이 노력하신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번식 성적이 높은 것보다는 이유 폐사를 줄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폐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신기술 양돈 연구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최근에 관측 6월호에도 나왔다시피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 감소에 대한 생산농가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시 넘어가서 뭐 5월 달에 5월 중순에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특수 수요도 감소를 한 거고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식도 확실히 줄었고 다중이용시설 휴장을 하면 캠핑장이나 돼지고기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설들도 지금 휴장을 한 거고요. 또 작년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실제 회사원들에 대한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죠. 그리고 뭐 저도 젊은 사람 축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혼자 밥 간편식으로 많이 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산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이런 혼밥족 증가 등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할 요인보다는 감소할 요인이 더 많거든요. 그럼 이런 소비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이 기존처럼 뭔가 사육 규모를 늘려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전략보다는 실제로 사료 효율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어떻게 하면 동일한 사료를 먹여서 출하일량을 단축할까? 또 돼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고품질로 낼까? 또 방역 관리를 통해서 해사를 줄여가지고 로스를 막을까? 또 이런 그러니까 수입을 올리는 전략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전략으로 농가들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면서 국내 한돈 시장의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조금이나 협회랑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뭐 제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뭐 조언해 주실 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